어머니,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전세금만 빼오면 금방 끝나요. 어머님, 잠깐만요. 여기 계시면 돼요. 며느리 박세린이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잠깐은 끝내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병원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 안으로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목도리를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한 사람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노인, 한영자. 얇은 환자복 위에 걸친 낡은 가디건 하나. 손등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이미 색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추위를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엄마, 금방 올게. 조금 전 아들 강태준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영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다. 불과 10분 전이었다. 원무과 창구 앞에서 들려온 대화. 수술비 3천만 원입니다. 오늘 안에 결제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말은 단호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당장은 조금. 그때 세린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보, 잠깐만 나와. 둘은 로비 구석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숨기려는 의도와는 달리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다. 삼천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세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래도 엄마 수술인데. 태준의 말끝이 흐려졌다. 세린이 피식 웃었다. 우리 지우 유학비, 그게 얼마지? 3천. 그럼 답 나왔네. 짧고 잔인한 결론이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증거였다. 늙은 사람 수술해서 뭐해? 세린의 말은 더 낮아졌지만 더 또렷해졌다. 몇 년 더 산다고. 솔직히 말해봐. 우리 인생이 먼저야 아니야?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강요였다. 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바닥만 바라봤다.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잠시 후 두 사람이 다시 다가왔다. 태주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우리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거짓말이었다. 영자는 알았다. 아들이 거짓말을 할 때 항상 눈을 피한다는 걸. 세린이 덧붙였다. 전세금 좀 알아보고 올게요. 금방 와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온기는 없었다. 영자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라. 그 한마디에 평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떠났다. 회전문이 돌아갔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다. 아, 버려졌구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10분, 30분, 1시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보호자 없나 봐. 저런 상태로 혼자. 그 말들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뱃속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숨을 쉴 때마다 칼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다른 곳이었다. 영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태준이 열이 나서 밤새 울던 날. 등에 업고 병원까지 뛰던 밤. 자신은 굶어도 아들 밥은 챙기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이 가슴 쪽으로 향했다. 낡은 속옷 안쪽. 아무도 모르는 작은 주머니. 그 안에는 40년 동안 숨겨온 것이 있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낡은 비닐 지퍼백.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검은색 금속 카드 한 장.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묵직한 금속. 번호도 이름도 없었다. 오직 작은 각인. H, J, W. 영자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기억이 터져나왔다. 아주머니, 저 밥 좀. 눈 내리던 겨울밤. 허름한 청년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배고픔에 떨면서
영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기 아들 먹일 밥을 반으로 나눴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건넸다. 청년은 울면서 말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반드시.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길었다. 영자는 그 약속을 잊고 살았다. 아니, 잊으려 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손안에 이 카드와 함께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할머니, 보호자분은요?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카드를 내밀었다. 이거 어디다 보여주면 되니? 간호사의 시선이 카드에 닿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숨이 멎은 것처럼. 그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이거 진짜예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었다. 코드 블랙, 코드 블랙. 1층 로비 즉시 확인 바랍니다. 그 순간 평범하던 병원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코드 블랙입니다. 반복합니다. 코드 블랙. 차갑게 울려 퍼진 방송에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무심히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 한영자.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은 카드. 비켜주세요.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빠르게 달려왔다. 평범한 환자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속도였다. 간호사는 거의 숨이 넘어갈 듯 말했다. 이 카드 확인됐습니다. VVP 등급. 확실합니까? 중년의 의사가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카드를 뒤집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설마.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즉시 고개를 들었다. 원장님 호출하세요. 지금 당장. 순간 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도착한 것이다. 한영자는 그 모든 상황을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커지는지 정확히는 몰랐다. 할머님, 잠시만요. 의료진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그 방향은 일반 병실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그리고 버튼은 최상층. 그 순간이었다. 병원 밖, 차 안에서 휴대폰을 보던 박세린의 눈이 번쩍 떠졌다. 여보, 왜? 운전석에 강태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세린이 화면을 태준에게 들이밀었다. 이거 봐. 병원 내부 직원 커뮤니티.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와 있었다. 긴급 VVP 카드 환자 발생 1층 로비. 전 직원 대기. 태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VVP? 세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거 내가 아는 그거 맞으면.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최상위 VIP야. 차 안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다. 전 세계 몇 장 없는 카드래. 그거 가진 사람 병원에서 무조건 모셔. 세린의 말은 점점 빨라졌다. 돈?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병원이 다 해줘. 태준이 헛웃음을 쳤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세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방금 그 로비. 우리 어머님 거기 있었지? 정저?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설마. 세린이 다시 화면을 확대했다. 게시글 아래 첨부된 흐릿한 사진. 휠체어. 그리고 익숙한 얼굴. 어머니야. 두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멎었다. 3초. 그리고 세린이 먼저 움직였다. 돌려. 뭐? 차 돌리라고. 태준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타이어가 도로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지금 가야 돼. 지금. 세린의 목소리는 이미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건 기회야. 무슨 기회야? 세린이 웃었다. 아까 병원에서 보였던 그 웃음과는 달랐다. 더 노골적이고 더 욕망적인 웃음. 인생 바뀌는 기회.
차는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렸다. 그 시각 병원 최상층 문이 열렸다. 일반 환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공간. 조용하고 넓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고급스러운 병실. 여기입니다. 의료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존댓말, 손짓 하나까지도 조심스러웠다. 한영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급하게 걸어 들어왔다. 숨이 가쁜 듯 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의 시선이 한영자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설마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그리고 멈췄다. 입술이 떨렸다. 혹시 한영자는 그를 바라봤다. 낯선 얼굴.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눈빛.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40년 전 겨울에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저에게 밥을 주셨던 분 맞습니까? 한영자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그리고 기억이 완전히 이어졌다. 눈 내리던 밤, 굶주린 청년, 떨리는 손으로 건넨 따뜻한 밥. 너구나.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한영자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 위에 얹혔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거칠게 문을 열었다. 엄마. 숨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 고개를 든 태준과 세린이 병실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이 버리고 간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어머니라 불리며 무릎 꿇린 채 모셔지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들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엄마. 숨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태준과 박세린. 불과 1시간 전 자신들이 버리고 떠났던 그 어머니를 다시 찾아온 얼굴이었다. 하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는 그들이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다. 최상층 VIP 병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한영자.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뭐야 이거. 세린의 눈이 빠르게 돌아갔다. 병실 내부. 고급 의료 장비. 대기 중인 의료진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남자.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여보. 세린이 낮게 속삭였다. 지금 상황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 태준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 사람 누구야? 그때 무릎 꿇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차가운 눈빛. 당신들이. 짧은 한마디였지만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 저희는 아들입니다. 순간 남자의 눈이 더 차가워졌다. 아들이라고요? 그 말에는 의심이 아니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세린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눈물이 고인 얼굴, 떨리는 목소리, 완벽한 연기였다. 죄송해요. 저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태준도 뒤늦게 맞춰 들어갔다. 맞아요. 저희 진짜 잠깐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공허했다. 남자는 한 발짝 다가왔다. 잠깐? 그의 시선이 두 사람을 꿰뚫었다. 환자를 혼자 두고 사라진 게 잠깐입니까? 태준의 입이 막혔다. 그때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영자가 입을 열었다. 됐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영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다. 왔으면 된 거다. 태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엄마. 그는 급하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그 순간 영자의 눈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낯설었다. 태준은 그 시선을 읽지 못했다. 세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제 저희가 다 할게요.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훑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향했다. 혹시 보호자 담당이신가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병원 재무팀장. 서류를 들고 있었다. 원장님. 그 한마디에 태준과 세린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원장? 정장을 입은 남자. 그가 바로 이 병원의 이사장이자 원장이었다. 세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재무팀장이 말을 이었다. VVP 대상자 확인 완료됐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그는 서류를 펼쳤다. 긴급지원금 10억 원, 즉시 집행 가능합니다. 순간 정적? 태준의 숨이 멎었다. 10억? 세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표정은 더 슬퍼졌다. 어머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욕망. 그게 전부였다. 태준도 고개를 들었다. 엄마 다행이다, 진짜.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어머니가 살아서가 아니었다. 돈 때문이었다. 원장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재무팀장에게 말했다. 잠깐 보류하세요. 예. 아직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두 사람에게 향했다. 가족관계 확인부터 하죠. 세린이 바로 대답했다. 저희가 보호자입니다. 원장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럼 간단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다. CCTV.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다. 세린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네. 원장이 천천히 말했다. 1층 로비. 1시간 전 영상. 태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건 왜? 원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잠깐이었다고 하셨죠. 정적? 확인해보죠. 그 순간 두 사람의 숨이 동시에 흔들렸다. 재생하세요.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기 시작했다. 병실 한쪽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켜졌다. 검은 화면 위로 천천히 영상이 떠올랐다. 1층 로비 1시간 전. 화면 속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영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강태준, 박세린. 현재의 그들이었다. 태준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만해주세요.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3천만 원이요? 지금 당장요? 태준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그대로 울려 퍼졌다. 세린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여보, 나와. 화면이 전환됐다. 로비 구석.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삼천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세린의 얼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표정.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우리 지우 유학비가 더 중요해. 정적?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도 엄마인데.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늙은 사람 수술해서 뭐해? 그 말이 병실 안을 찢었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몇 년 더 산다고. 세린의 목소리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현재의 세린은 그 자리에 서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건 오해예요. 그녀의 입에서 겨우 나온 말.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됐다. 태준이 무릎을 꿇는 장면. 엄마,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거짓말. 그 뒤에 세린의 말.
전세금 알아보고 올게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돌아서는 장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영상이 멈췄다. 완벽한 침묵. 그 어떤 변명도 들어갈 틈이 없었다. 원장이 입을 열었다. 이게 잠깐입니까? 태준의 다리가 풀렸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세린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래서 뭐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럼 저희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번들거렸다. 우리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마지막 선을 넘는 말이었다. 원장의 표정이 완전히 식었다. 살려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분은요? 그의 시선이 한영자에게 향했다. 이분은 버려도 되는 존재였습니까?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도 고개를 떨궜다. 그때 조용히 있던 한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만해라. 모두가 멈췄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대신 완전히 식어버린 무언가가 있었다. 태준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너무나 평온해서 더 잔인했다. 너 나버렸지. 태준의 어깨가 떨렸다. 아니다, 엄마 나.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짧은 한마디. 그리고 버렸다. 확정이었다. 정적? 영자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도 숨이 멎는 순간 버린다. 그 말은 칼보다 깊게 들어갔다. 태준의 눈이 무너졌다. 엄마.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원장에게 향했다. 그 돈 10억? 모두의 시선이 다시 모였다. 필요 없다. 충격. 세린이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 영자는 천천히 말했다. 나 같은 사람 말고 숨을 고르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써라. 원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호칭?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번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다. 그저 지나간 사람 하나였다. 가라. 짧은 한마디. 그것으로 모든 관계가 끝났다. 태준은 움직이지 못했다. 세린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자. 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완전히 끝났다. 한영자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을 원장이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순간이었다. 여러분이라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